엠비즈 빌더의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용 앱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구현해볼 앱 프로그램은 SFA, 즉 세일즈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서 스마트폰 화면과 유사한 빈 캔버스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지금 구현할 프로그램의 입출력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보면 문서 화면을 디자인할 도구들이 아이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 요소를 화면에 드래그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맨 위쪽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넣기 위해 사각형 그리기를 선택해서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이어서 제목을 입력해줍니다. 상담일지라는 제목을 넣어주고 글꼴의 크기나 색상도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이 앱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 항목명들을 하나씩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번호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다음 Alt와 방향키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여러 개 복사한 후에 다른 항목명들도 넣어줍니다. 상담 일자나 상담 내용, 고객명, 고객 유형, 전화번호와 상담 장소, 지출 경비 등 항목들을 차례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격을 맞추거나 항목 순서를 변경하고 정렬을 맞추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모든 관리 항목들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 항목 옆에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영역을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선택해서 등록번호 항목 옆에 그려 넣고 실제 입력할 데이터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입력란의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역시 데이터 입력란도 앞서 항목명을 복사해서 구현했던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주고 복사해서 이렇게 각각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기능 버튼을 그려 넣는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 사용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저장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버튼을 선택해서 화면 적당한 곳에 그려 넣고 우클릭하면 작동하는 방식과 스타일을 지정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저장이라는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닫기와 앞장으로 이동, 뒷장으로 이동 등과 같은 기능 버튼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화면 및 기능 구성 작업은 단 한 줄의 코딩 작업 없이 모두 구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개발자가 실제로 해줘야 할 작업은 대부분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전엔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작업은 프로그램상에서 처리할 각 항목들의 데이터를 받아야 할 고유한 변수명의 설정과 데이터의 타입, 길이 등도 일일이 지정해줘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잘 알 수도 없는 난해한 SQL 문장까지 일일이 기술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나 DB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죠. 하지만 엠비즈 빌더 디자이너에서는 간단하게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여기서는 우선 화면상에 구현된 각 데이터 입력 항목들의 데이터 속성 창을 열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하는 작업이 단순하게 화면 디자인 작업만 해주었기 때문에 DB 테이블명이나 필드명 같은 거는 전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단축키 F5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 창을 열어 살펴보면 방금 전까지 지정되지 않았었던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이처럼 간단한 동작 하나로 모두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 저작 도구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엔진이 각 입력란과 가장 근접한 항목의 명칭을 탐색해서 각 입력란의 필드 명칭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가장 위쪽 상단의 프로그램의 명칭을 찾아와서 DB 테이블 명칭까지 자동으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앞서 단순한 디자인 요소로 구현해 놓았던 저장 버튼의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 지리문 보기 기능을 선택해보면 D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SQL 문장도 자동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작 도구에서는 이처럼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코딩 작업까지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자동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자동 설정된 테이블명과 필드명 등과 같은 데이터 구성 요소들을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도를 작성해보기 위해 다시 단축키 F10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인 ERD가 작성되고 그 아래 실제로 DB를 생성시킬 수 있는 SQL 명령어까지 모두 자동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앱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엠비즈 빌더 디자이너를 사용하면 앱 프로그램의 세부 기능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물론이고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전문가들의 역할까지 모두 자동화하여 순식간에 처리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앱 프로그램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실행 모드 전환이란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현한 앱 프로그램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각 항목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입력을 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좌측편의 앞장 버튼을 누르니 방금 전에 저장한 데이터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단 한 줄의 코딩 작업도 없이 순수한 GUI 방식의 조작만으로 이처럼 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고객들은 아주 정교하고 고기능의 앱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 도구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방금 만든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고객 유형란은 사용자가 입력할 내용이 법인 혹은 개인인데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것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개발 모드로 전환 후에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여 그려넣고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작업으로 입력 작업이 훨씬 간편해지겠죠? 이번에는 지출경비 항목을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액란인데 콤마도 없고 금액인지에 대한 인식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숫자 입력과 콤마 삽입이란 속성으로 간단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보면 숫자니까 우측 붙임으로 바뀌어 있고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도 삽입되어 있어서 금액에 대한 식별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개선해 볼까요? 날짜 입력란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이처럼 연월일을 뭉쳐서 처리하면 사용자가 입력하기에도 매우 불편하고 인식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지금 구현된 데이터 입력란을 지우고 대신 날짜 입력란을 그려줍니다. 자동으로 연월일 분리해서 표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속성창을 열어보면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도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식을 다 제공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실행해보면 이런 단순한 설정으로 데이터 피커가 만들어져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비즈 메이커 플랫폼에서는 이처럼 52개 계열의 아톰과 1200여 가지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란 아톰 하나에도 62가지에 달하는 속성과 작동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무런 코딩 작업 없이 단순한 속성 설정 및 변경을 통해서도 일반 자바나 C 언어로 개발한 것처럼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기능 구현과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도구로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도 아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구에서 PC와는 달리 스마트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몇 가지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적 속성을 클릭해서 이 항목의 성격이 전화번호라고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어 상담 장소를 터치하면 해당 주소의 지도가 나타나는 길찾기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도 동적 속성에서 위치 정보라고 간단하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고도한 기능도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구현할 수 있고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지도를 띄워주거나 길찾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매우 중요시하죠. 이 저작 도구에서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디자인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도우미는 버튼이나 아이콘, 타이틀바, 블릿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사전에 제공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도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화면 처리나 조작하는 UI 방식에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 템플릿 이외에도 개발자가 포토샵 등으로 직접 디자인한 이미지나 사진 및 동영상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앱 제품의 디자인이나 UI 수준은 저작 도구 기능보다는 개발자의 미적 감각과 디자인 능력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배포에서 지금까지 만든 앱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구현한 앱 프로그램 모듈들을 묶어서 앱 제품으로 패킹 작업을 해줍니다. 패키지 생성 메뉴를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다이얼로그의 메시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거나 입력해주면 패킹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어서 마켓 업로드 메뉴를 선택해서 패킹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이얼로그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사항을 선택 및 입력해주면 마켓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에서는 앱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MOS라는 운영 플랫폼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앱을 받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현했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피커가 나타나면 날짜도 직접 입력해보고 또 스마트폰 기능인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속성, 주소를 터치하면 지도가 나타나서 원하는 장소의 위치, 교통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가 전혀 다른 태블릿 PC와 iOS도 동시에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이 같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솔루션은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다양한 규격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소스코드 수준의 호환성이 아닌 최종 완제품 앱 프로그램을 완전히 호환하는 세계 최초의 네이티브 앱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엠비지 빌더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과정과 이렇게 만들어진 앱 프로그램을 모바일 OS나 디바이스 기종에 상관없이 호환되는 기술을 직접 구현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